정치학 박사 서재열입니다. 지금부터 자문자답 형식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1번, 정치학 박사 서재열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문제를 피하지 않습니다. 국민 생활비와 직결된 문제라면 끝까지 파고드는 사람입니다. 2번, 왜 통신을 연구하게 됐습니까? 국회의원 선거 낙선 이후 정책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3번, 통신 연구의 결정적 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통신비가 가정을 무너뜨리는 현실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 하나를 붙들고 20년을 연구했습니다. 4번, 연구 자료는 실제로 존재합니까? 논문, 정책백서, 사업 계획서로 모두 정리되어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문서로 남아 있습니다. 5번, 준비 기간은 얼마나 됐습니까? 20년입니다. 아이디어가 아니라 반복 검증된 구조입니다. 6번, 이거 정치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정치 얘기가 아니라 생활비 구조이자 정책 설계 이야기입니다. 7번, 통신비 문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요금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경쟁이 작동하지 않는 시장 구조가 문제입니다. 8번, 왜 지금까지 아무도 못했을까요? 의지가 아니라 구조를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9번, 통신은 전문가 영역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20년을 연구했습니다. 10번, 매달 가장 아까운 고정비는 무엇입니까? 통신비입니다. 소득과 상관없이 매달 빠져나가는 비용입니다. 11번, 왜 하필 제4통신사입니까? 이미 3개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스럽게 4번째입니다. 12번, 제4통신사를 꼭 하려는 이유는요? 국민통신비를 실제로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13번, 배경의 사진처럼 세종대왕을 연기한 경험이 통신과 연결됩니까? 훈민정음은 정보의 개방이었습니다. 통신은 21세기의 훈민정음이어야 합니다. 14번, 알뜰폰 지키기 운동을 만든 이유는요? 제도가 있는데 국민이 보호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5번, 언제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서울 강동구입니다. 현장에서 시작했습니다. 16번, 당시 알뜰폰 사용자는 얼마나 됐습니까? 약 250만 명 수준이던 시기였고 이후 수년간 증가해 현재는 1000만 명을 훌쩍 넘는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17번, 그 운동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알뜰폰 시장을 사라지지 않게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18번, 실제 효과가 있었습니까? 제도가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결과입니다. 19번, 본인의 역할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혼자는 아닙니다. 다만 문제를 기록하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20번, 활동 기록은 남아 있습니까? 사진과 영상이 모두 남아 있습니다. 21번, 그 운동은 지금과 연결됩니까? 그때는 지키는 운동, 지금은 구조를 바꾸는 단계입니다.
22번.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때는 제도를 지키는 단계였고 지금은 구조를 설계하는 단계입니다. 23번. 제4통신사란 무엇입니까? 요금을 낮추기 위해 설계된 통신사입니다. 기술이 아니라 구조부터 바꿉니다. 24번. 제4통신사는 구조를 어떻게 바꿉니까? 요금을 단순화하고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게 설계합니다. 25번. 핵심 요금제는 무엇입니까? 월 150기가 기준 17,500원을 목표로 설계한 요금제입니다. 26번. 원가 계산 공개할 수 있습니까? 시장 왜곡 우려가 있어 공개하지 않습니다. 27번. 그럼 믿으라는 건가요? 실행 결과로 검증받겠다는 뜻입니다. 28번. 원가 공개 안 하면 문제되지 않나요? 현재 법 체계상 모든 원가 항목을 공개하도록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29번. 왜 17,500원입니까? 상징이 아니라 소비자 체감과 사용 패턴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30번. 왜 150기가입니까? 대부분의 이용자를 포괄하는 현실적인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31번. 이 요금제가 나오면 시장은요, 경쟁의 기준점이 바뀝니다. 그 자체가 가장 큰 변화입니다. 32번. 통신시장은 이미 포화 아닙니까? 포화일수록 요금 경쟁이 중요해집니다. 33번. 알뜰폰과 뭐가 다릅니까? 알뜰폰은 보안, 제4통신사는 구조, 재설계입니다. 34번. 망을 새로 깔아야 하지 않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 망 활용이 가능한 방식이 있습니다. 35번. 초기 서비스는 어떻게 합니까? 의무 로밍 제도를 활용합니다. 초기 부담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36번. 의무 로밍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규 사업자가 기존 망을 일정 기간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37번. 성공 기준은 무엇입니까? 국민통신비가 실제로 내려가는가? 그 하나입니다. 38번. 이 구조의 핵심 한 문장은요, 경쟁이 작동하면 요금은 내려갑니다. 39번. 150기가 17,500원. 정말 가능합니까? 법과 제도 안에서 이론적으로 검토 가능한 구조이며 그 정도 수준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40번. 창업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단계적으로 시작합니다. 한 번에 다 하지 않습니다. 41번. 재원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특정 개인이 아니라 공개된 절차를 통한 공모 방식의 자본 조달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42번. 왜 공모주 방식입니까? 특정 소수가 아니라 구조와 위험이 공개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43번. 정말 자금이 모입니까? 공모주로 대규모 자금이 모인 사례는 이미 많습니다. 다만 이 사업의 성과를 보장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44번. 투자자는 왜 몰릴까요? 이건 투자를 권유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공익성과
구조 실험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45번. 돕겠다는 사람도 있습니까? 통신 전문가들을 포함해 공감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46번. 공감하는 분들은 어떻게 연락하죠? 공식 창구는 준비 중이나 정책 확인이나 의견 전달을 위해 개인 연락처를 공개합니다. 010-5082-1691입니다. 47번. 정부 정책과 맞습니까? 경쟁 촉진과 통신비 인하라는 정책 방향과는 궤를 같이 합니다. 48번. 정부는 왜 필요합니까? 지원이 아니라 공정한 환경을 만드는 역할입니다. 49번. 주파수 확보는요, 정책과 시장 조건에 따라 충분히 검토 가능합니다. 50번. 의무 로밍은 합법입니까? 이미 제도 안에 존재하는 장치입니다. 51번. 법적 문제는 없습니까? 현행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만 설계했습니다. 52번. 토왕되다는 비판은요, 새로운 구조는 늘 그렇게 불립니다. 검증은 실행에서 이루어집니다. 53번. 마케팅 비용은요, 요금 구조 자체가 가장 강력한 마케팅입니다. 54번. 적자 위험은요, 모든 사업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 실행이 중요합니다. 55번. 규제 리스크는요, 모든 사업자가 동일하게 안고 가는 변수입니다. 56번. 로비에 막히지 않겠습니까? 공개된 구조는 숨길 수 없습니다. 57번. 언론이 왜곡하면요, 기록된 영상이 남습니다. 58번. 이 질문들을 왜 준비했습니까? 현장에서 가장 먼저 나올 말들이기 때문입니다. 59번. 반발이 두렵지 않습니까? 이건 개인의 싸움이 아닙니다. 국민 생활비 구조의 문제입니다. 60번. 실패하면 책임은요, 무한 책임이 아니라 사전에 정해진 구조적 책임입니다. 61번. 개인 희생입니까?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설계된 책임입니다. 62번. 막으려는 세력은요, 구조 변화를 원치 않는 힘은 항상 존재합니다. 63번. 국민은 얼마나 아낍니까? 평생 매우 큰 금액을 절약하게 됩니다. 64번.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까요? 고정비가 줄면 체감은 즉각적입니다. 65번. 가장 직접적인 이익은요, 매달 고정비 부담이 줄어드는 체감입니다. 66번. 성공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가게가 숨을 쉽니다. 선택이 살아납니다. 67번. 몇만 원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반복되고 전 국민에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68번. 과거에도 통신비 인하 시도는 있었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조를 바꾸지 못해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69번. 연간 영업이익이 13조 원 사실입니까? 그건 수익을 약속하는 일이 아닙니다.
정책 구조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러 과정을 두고 계산했을 때 연 13조 원 내외가 나온 시뮬레이션 값 중 하나일 뿐입니다. 70번. 그럼 핵심은 수익을 말하는 게 아닌 건가요? 맞습니다. 통신비 구조를 어떻게 바꾸느냐, 정책 설계 이야기입니다. 숫자는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참고일 뿐입니다. 71번. 13조 원. 너무 과장 아닙니까? 조건부 추정치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72번. 이익이 너무 크다는 비판은요, 가정은 시뮬레이션일 뿐입니다. 73번. 그래서 국민 입장에서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통신 구조가 바뀌면 매달 고정처럼 나가던 통신비 부담이 생활비 차원에서 가볍게 느껴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입니다. 74번. 법적으로 한 문장 요약은요, 합법적 경쟁 모델입니다. 75번. 출산 결혼과도 연결됩니까? 고정비 완화는 선택 환경에 영향을 줍니다. 76번. 청년에게 의미는요, 고정비에서 벗어나는 출발점입니다. 77번. 노년층에게도 효과가 있습니까? 고정소득층일수록 체감은 큽니다. 78번. 지역 경제에도 영향이 있습니까? 통신비 인하는 지역 소비로 바로 연결됩니다. 79번. 왜 통신이 중요합니까? 모든 산업과 생활의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80번. 국가 경쟁력에도 도움됩니까? 통신비 인하는 경제 전반에 파급됩니다. 81번. 국민이 바꿀 수 있습니까? 선택이 시장을 바꿉니다. 82번. 결국 누구를 위한 겁니까? 국민입니다. 83번. 왜 서재열이어야 합니까? 개인이 아니라 구조가 중심입니다. 84번.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지 않나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는 공개돼야 합니다. 85번. 국민이 지지하면요, 선택이 경쟁을 만듭니다. 86번. 왜 영상으로 남깁니까? 왜곡을 줄이고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87번. 가장 두려운 질문은요, 그래서 실제로 바뀌었느냐? 입니다. 88번. 그 답은요, 실행으로만 답할 수 있습니다. 89번. 통신혁명. 한 문장으로 뭡니까? 요금이 비쌀 수밖에 없는 만든 구조를 바꾸는 일. 국민이 매달 내는 통신비 기준을 다시 짜는 겁니다. 90번. 요금만 내리는 걸 통신혁명이라 할 수 있나요? 금융혁명이 이자를 낮춰서가 아니라 분배 구조를 바꾼 것처럼 사업통신사 요금 인하도 운영과 이익 분배의 구조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91번. 통신혁명의 끝은요, 요금이 논쟁거리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92번. 개인적 이익은 없습니까? 개인 이익을 전제로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93번. 포기할 수 있습니까? 구조가 작동하면 개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94번. 왜 이렇게 단호합니까? 생활비 문제는
미룰수록 크시기 때문입니다. (95번) 국민들의 밥상머리에서 듣고 싶은 말은요, 통신비 진짜 내려간대 입니다. (96번) 앞으로의 계획은요, 제4이동통신사를 실제로 창업하는 것입니다. (97번) 가장 원하는 헤드라인은요, 통신비 구조 논쟁 시작입니다. (98번) 통신비만 낮추는 게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이 구조는 통신비라는 물론 안정적 영업이익이 국방, 연금, 지방재정, 국민복지 같은 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99번) 이 모델의 한 줄은요, 경쟁이 설계되면 요금은 내려간다. (100번) 이 인터뷰의 한 줄 요약은요, 통신비는 구조의 문제이며 구조는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